안녕하세요. 이번에는 UI 디자인에서 중요한 컬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MUI 디자인 작업 시에 컬러가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따른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입니다. 채도나 명도에 따라서 강조할 부분에 조금 더 이목을 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컬러 사용인데요. 유저가 특정 행동을 할 때 인터랙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성공했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특정 주의를 줘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멘틱 컬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효성 검사에 충족된 컬러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과 텍스트의 대비가 적절해서 사용자가 정보를 읽는데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타이포그래피 강의 영상에서 가독성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이 가운데 스푼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베스킨라빈스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우 똑똑하신 겁니다 라고 하기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브랜드를 떠올렸다면 그것도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컬러와 아이스크림 스푼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유출을 해보자면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정 브랜드 컬러를 보더라도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은 브랜딩 관점에서 동일한 컬러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각각의 컬러에 대한 기업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동안 해당 컬러를 여러 곳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반복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지를 다른 기업의 이미지보다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록색은 네이버, 파란색은 삼성, 노란색은 카카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삼성 같은 경우는 21년 기준 한 해 광고비로만 10조 이상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 안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해당 브랜드의 컬러도 포함이 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신선했고 도움을 받았던 책인데요.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랑주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마법을 부리는 어울림의 비율이라는 부분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좋은 컬러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비율로 컬러를 사용하는지라고 합니다. 같은 컬러를 사용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 촌스럽게도 되고 더 고급스럽게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배색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스타벅스 매장에 초록색은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70%, 15%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컬러 황금 비율이라고도 불리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법을 부리는 어울림의 비율이라고 하는 이 비율은 70대 25대 5 비율입니다. 책의 내용을 빌려 말하자면 컬러를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들은 지루해하고 뇌리에 기억시키기가 오히려 어렵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마트를 예로 들어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면적에 다 노란색으로 채우진 않죠. 하지만 이 노랑이 사용되는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면 핵심 정보를 담아야 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마트를 알릴 때는 바깥에서도 노란색 테두리와 이마트 로고 안에 노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매대 안에서 상품 가격이나 행사 정보를 알릴 때에도 그 판넬에도 노란색이 쓰이고요. 계산대 위치처럼 중요한 위치 정보를 알릴 때에도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온라인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알리는 부분들은 UI로 따지자면 앱 런처 아이콘일 수가 있겠죠. 여러 앱 사이에서 이 컬러와 이 모양을 가지고 내 앱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는 당연히 브랜드 컬러가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상품 가격이랑 행사 정보 알릴 때 이 부분이랑 비슷한 개념은 앱 내에서 상품 할인 정보를 제공할 때 아니면 쿠폰 디자인 이런 것들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위치 정보를 알릴 때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 부분이 유저에게 행동을 유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내에 장바구니 버튼 혹은 구매하기 버튼이 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저는 이처럼 세 개의 역할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는 것과 마케팅 관점에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UI 디자인에서 컬러 구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크게 5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컬러라 그래서 주색이라고 하는데요. UI 내에서 가장 메인으로 사용되는 색상으로 화면 내 클릭을 유도하는 버튼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로 브랜드의 고유 아이덴티티 색상을 사용하는 편이죠.
두 번째는 세컨더리 컬러로 보조색이라고도 하는데요. 메인 컬러보다 덜 중요한 요소에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브랜드마다 1개에서 5개 정도의 보조 색상이 있는데 UI 디자인 할 때는 너무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성색인데요. 흰색부터 검은색까지에 대한 회색 음영을 포함한 값인데 배경이나 텍스트 컬러 등에 사용이 되고요. UI에서 좀 많은 면적에 사용이 됩니다. 아까 이랑주 작가님이 썼던 그 책의 내용을 빌리자면 70대 25대 5에서 70이 이 부분을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컬러에 대해서 텍스트에 활용할 때는 대비를 통한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시멘틱 컬러입니다. 시스템 컬러라고도 불리는데요. 목적을 전달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I에서 사용되는 시멘틱 컬러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성공, 경고, 에러,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컬러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일 때 가끔 접할 수 있는 컬러죠. 다섯 번째는 확장 팔레트라는 개념인데요. 다양한 사용 사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확장형 색상 팔레트라고도 하는데 프라이머리 컬러와 세컨더리 컬러의 톤을 추가해서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들어와서 컬러 시스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컬러와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쭉 아래 내려보면 여기에 확장 팔레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베이스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해당 컬러에 맞게 50부터 900까지 이렇게 톤이 어두워지면서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컨더리 컬러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컬러를 사용하는 게 어울리는지 이렇게 P와 S,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런 툴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컬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컨텐츠 기반의 색 구성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예시처럼 UI 구조에서 앨범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미지 내에 있는 컬러를 분석해서 불러와서 UI에 적용하는 다이나믹 컬러도 있습니다. 레드 계열의 UI에서 블루 계열로 변하게 됐죠. 이런 부분들은 컨텐츠 중심인 앱 서비스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컬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요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굳이 클릭 요소가 아닌 곳에도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대한 배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꾸밈 요소가 없는지, 여기서는 테두리 이런 것도 저는 꾸밈 요소로 보고 이것도 하나의 컬러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꾸밈 요소는 빼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마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보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튼의 위계 구조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인데요. 단순히 버튼이라 그래서 모든 곳에 다 프라이머리 컬러를 넣게 되면 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리뷰를 쓰고 싶지 않거나 주문 취소를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오른쪽 예제를 보시면은 주문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컬러를 뺀 버튼을 사용했고요. 대신 버튼의 모양은 최대한 유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리뷰 쓰기 같은 경우는 쓰면 좋기 때문에 컬러를 넣었지만 왼쪽처럼 프라이머리 컬러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이 해당 페이지가 주문 내역을 확인하러 들어온 곳이지 리뷰를 쓰려고 들어온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리뷰를 쓰게 하려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컨텐츠의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는지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너무 많은 곳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 실제 앱에서는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디자인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가 컨텐츠 중심의 서비스라면 컬러가 절대 대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컨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지는 게 더 중요한데요. 배경부터 버튼, 아이콘 곳곳에 너무 컬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컬러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제가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을 하거나 듀레이션이 짧아지면 해당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컬러 활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하기와 재생하기 같은 한 화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버튼이 있죠. 하나의 액션에만 프라이머리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컬러를 여러 군데 사용하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컬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고 제대로 컬러가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개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